일일 동태 조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첫 번째 헤드라인의 이슈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리서치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사인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대선 이후에 유권자 인식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이 네. 결과 우리 네네. 기자님께서 간단하게 브리핑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6월 3일 대선이 끝나자마자 4일, 5일 이틀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는 층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계엄과 탄핵에 선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땠느냐고 물었을 때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던 탄핵에 대한 반대했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54%, 지지한다는 여론이 41%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비상계엄에 대한 부분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네. 왜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여론이 86%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 친윤들에게 공천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얘기에서 공천을 주면 안 된다는 여론이 52%. 그리고 계엄과 부정선거에 대해서 단절을 해야 된다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인데요. 네. 단절해야 된다는 부분이 58%, 단절하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이 36%나 나왔다는 게 좀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왔는데 우리도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지만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큰 책임이 누구냐? 윤석열, 권성동, 이준석, 한동훈 순서였습니다. 그리고 정강훈과 자유통일당과 결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론조사에서는 72%가 결별해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33%가 찬성한다는 입장이고 32%는 반대한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층을 분석을 했을 때 민주당은 46%, 국민의힘은 21%로 지난 선거 과정 이후에 민주당은 5%가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15%가 하락했습니다. 이 정도 정리해봤습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항목별로 참 의미 있는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네. 우리가 그래도 이제 국민의힘을 좀 전체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대선 후보에게 투표한 이유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 감독님 요거 그래프 한번 띄워봐 주시면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즉 김문수가 좋아서 혹은 김문수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명은 안 돼라는 이 마음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일단 당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좀 보고 할 것 같은데 내부에서의 분위기나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갖고 있었던 건데,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됐죠. 대통령이 돼버린데, 지금 이제 이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 당선 막기 위해가 86% 제일 높고요. 네. 그 다음 이재명 후보 심판, 그 다음 더불어민주당 심판이에요. 이게 지금 여론조사의 긍정 비율이 아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참 우리한테도 뼈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당 후보, 우리 당에 대해서 우리 당을 찍은 사람들이 우리 당 후보나 우리 당을 좋아해서 찍은 게 아니에요, 지금. 전부 다 이재명이 잘못했다, 민주당이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당을 찍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조금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여론조사는 이재명에 대한 반감만 가지고 우리가 선거에 임했다, 이런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면 닦아주시 다음 거 어떤 거 보고 싶으세요? 네, 아니 순서대로 하시죠. 여론조사 순위가 1번, 2번, 3번, 4번 순위가 있으니까 순위대로 얘기하면 그때 결론으로 논리적으로 넘어가기가 쉽죠. 네네. 그럼 그 다음 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준석 의원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사실 막판에 마지막 토론회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똥볼을 찼다라는 평가까지도 받고 있는데 제가 똥볼이라는 얘기 왜 이렇게 또 좋아하세요? 그 이준석 의원의 후보의 여성 신체 발언 관련해서 이게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준 것 같냐라는 결과가 있었어요. 이 내용도 감독님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나빠졌다라는 게 65%, 그리고 진보에서는 83%, 중도에서는 60%, 보수에서는 뭐 한 50% 정도, 그러니까 반반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 작가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서 보수층 중에서 지금 보면은 오히려 저 여성 신체 관련 발언으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생각이 좋아졌다는 대답이 14%가 있지 않습니까? 저게 대부분
20대 남성에서 나온 응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역시 이번 TV 토론 사태에도 불구하고 20대 남성들에 대한 20대 남성들의 이준석에 대한 지지는 어느 정도 확고하구나. 그래서 이준석이 지금까지 했던 20대 남자들의 피해 의식과 소외감에 그걸 이용해서 남성 대 여성의 갈등을 조장하면서 자신의 지지세를 모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역시 효과를 보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토론회의 내용이라던가 결과가 사실은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진 않는다. 그 대신 다만 중도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60% 정도는 좀 긍정적이지 않게 봤고 그 외에는 그렇게 영향이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큰 영향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10%를 넘기는 데는 영향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은 들어요. 우리 이병훈 위원님 나오셨으니까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여성 신체 관련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전에 김앵커가 얘기했는 것처럼 10% 넘기는 데는 뭐 대다수가 영향을 끼쳤다고 일하는데 차후에 우리 이준석 씨는 이 젓가락 사건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정치인으로서? 향후 정치인으로서의 행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30 남성들한테 뭐 일부분 좀 뭐 긍정 여론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 발언이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 또는 대한민국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부족한 발언이죠. 이 발언은 이준석 대표, 이준석 당시 후보를 평생을 쫓아다닐 발언이에요. 그래서 이 발언에 대해서 분명히 본인도 처음에 뭐 유감을 표명한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언은 이재명 후보가 자기 형수에게 욕했던 것처럼 그것처럼 이준석 후보를 평생 쫓아다닐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 그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돼지발정대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것과 같이 지금 코끼리 젓가락이 발목을 잡는다 그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갑자기 싹 납니다. 그 같은 경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형수에게 욕했던 것도 본인의 발언이 아니고 타인의 발언을 인용을 한 거거든요. 그것이 평생을 본인을 쫓아다녔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준석 후보도 같은 경우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뭔가 낙인이 딱 찍혀버린, 근데 좀 부정적인 걸로 낙인이 딱 찍혀버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럼 저거 투표를 보면서 20대가 생각하는 이준석에 대한 호감도는 어떻게 변할 것 같고?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이 분석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 2030층은 그 발언 때문에 지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사람의 이런 자극적인 발언, 이준석 후보의 자극적인 발언과 이재명 후보에게 마치 한방 모인 것처럼 이 생각됐던 평가되었던 이 발언 때문에 조금 더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의 강도가 올라간 거겠죠. 그 발언을 가지고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지 않던 사람이 지지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20대도 언젠간 나이를 먹는 거고, 세월이 갈 거고, 그렇죠. 가정을 꾸릴 거고, 그리고 뭐랄까요, 세상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분명히 이 발언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세월이 지나면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대한민국 보수 세력을 이끌어갈 미래의 지도자는 한동훈과 이준석이 두 양대 산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요번에 이 발언 자체도 문제였지만 그 발언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사과하는 데에서 늦지 않았습니까? 그럼 끝까지 계속해서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주장하려고 했고 이렇게 잘못을 바로 인정하고 하지 못하는 그 태도, 그게 정말 굉장히 이준석의 정치인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발언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실망감도 사실은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이준석 씨가 50만 명이 넘는 그걸 했죠. 득표. 제명 청원. 제명 청원이요? 네, 제명 청원. 50만 명, 그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입니까? 차후에 우리 이병훈 의원.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후보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대선이 끝난 이 시점에서 대선 후보였던 어떤 당이든 간에 국회에서 제명을 추진한다? 저는 이것 또한 역시 정치의 금도를 벗어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준석 후보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문제를 삼고
비판을 하는 건 정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법적지 국회의원에서 지위를 박탈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통령은 탄핵해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공감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회의원에 있었고 국회의원도 있고 대통령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논리라면 소위 개딸들의 논리라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원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명 청원을 하는데 이제 동조하는 분들이 되게 조직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옹호하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개딸들도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물론 기무인들 중에서 되게 울분이 나는 분들, 그래서 우리 작가님처럼 직접 이제 자신의 소신대로 이제 이걸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재명을 감히 건드렸어? 에 대한 그 포인트로 하신 분들도 되게 많다는 얘기도 좀 들려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 결과적으로 이제 청원이 이제 50만 넘고 예를 들어 100만이 간다고 치면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떻냐 보면은 이준석 의원은 지금 묻을 거 다 묻었어요. 더 이상 더 묻을 게 없지만은 사람들이 그 외 사람들이 원인을 따지면 청원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왜 이준석이가 저 발언을 했냐.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을 자꾸 만들어주기 때문에 개딸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건드렸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격한다 치지만은 결국은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을 계속 끌고 가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도 맞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딸들이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부부나 자식들 입장에서는 이 기사가 언론에 나올 때마다 얼마나 지금 오늘 결혼식 하는 그 아드님은 마음의 상처가 되겠어요. 아니 좀 제발 좀 가만히 있었으면 묻어갈 건데 자꾸 건드니까. 네, 저는 뭐 그런 점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럼 우리 특종 기자 김건우 기자께서는 이제 고마 신청했으면 제명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 네네, 그렇죠. 그것도 민주당에서 빨리 해서 국회 윤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 부분은 대통령 선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 끝났으니까 정리하자 해서 빨리 문 닫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고 이준석에게 더 이상 관심이 안 쏠리게 해서 지금 계속 한다면은 정치인은 누가 보더라도 그런 얘기거든요.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언론에 회자되면은 인지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준석 키워주는 꼴밖에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궁금하긴 해요. 청원이 끝날 때까지 몇 명이 과연 청원에 동의를 하는지 궁금하긴 하다. 그리고 최단 기간 뭐 기록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 제명이 아니라 정치적인 걸로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 분리해서 봐야 된다. 이거는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이준석을 제가 편애하기는 하지만 이번 한국 리서치에서 제가 그 주목해서 봤던 거는 이준석이 아니고 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은 이들에게 있어서 뽑은 이유에서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후보의 입장에 동의를 해서 뽑았다는 대답이 54%가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41%는 그렇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기사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54%가 굉장히 많고 41%만이 그렇다고 대답했는데 사실은 이게 반반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차이가 얼마 안 난다는 거죠. 생각보다 높아요. 40%가 그렇죠. 넘으니까. 41%가 너무 높은 겁니다. 저는 그것에 놀랐어요. 많이 놀랐어요.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 점을 어떻게 봐요? 41%나 결국엔 극우 세력들인데 태극기 극우 세력들이 41%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 가지고 해결 방법이 있는 건지 우리 국힘에는 또 어떻게 앞으로 대처가 나갈 건지 함께 손잡고 나갈 것인지. 당은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국민의힘은 어쨌든 간에 쇄신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죠. 쇄신의 방향으로 나아가서 결국에는 수도권에서 사랑을 받고 어쨌든 온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이 수권 역량을 가진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당의 플랫폼이 돼야 훌륭한 후보들이 많이 들어오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당은 결국에는 쇄신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제도 우리 민경호 대표님 오셔서 전체 국민 중에 20%에 해당할 것이다. 극렬 지지층, 극렬 보수 우리가 얘기하는 이 극우라고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즉 보수 정당 지지자의 절반은 극우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바로 여기 이거예요. 40%가 아직도 탄핵과 계엄에 대해서 김문수가 옳았다. 그러니까 즉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0%나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개혁 쇄신파가 나갈 길이 너무나 험하고 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이 소위 극우라고 저희가 지칭하시는 분들 그리고 거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분들이 그냥 화가 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화가 나서. 그냥 화가 나 있다? 그렇죠. 화가 나 있으신 분인데 이 화를 누구에게 표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저희 당사 앞에도 보면은 시위를 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왜 우리 당사 앞에서 시위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 우리 앞에서 당사 시위를 하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분들의 화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을 때, 우리 정당이 쇄신하고 국민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그 쇄신의 조건이 다 달성되면은, 네. 이분들 역시도 마음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여론보다는 지금은 쇄신의 조건을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지금 가장 이게서 문제가 되는 대목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박근혜 탄핵을 한번 당했고 두 번째 탄핵이 됐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이 윤석열 비상계엄을 하면서 체포했다는 그 명단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대선에 묻혀가지고 그렇게 많이 알려지질 못했어요. 첫 번째 그게 됐어야 되고요. 두 번째 지금 이제 친윤들이 주장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탄핵을 하지 말고 질 수 있는 퇴진을 하자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한동훈 대표가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이 됐다고 모르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내란 특검을 하게 되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 만약에 탄핵을 하지 않았다면 제2, 제3의 계엄령이 발표됐을 거라는 것들의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분들을 설득을 하게 되면은 아마 이분들이 그렇구나 윤석열이 정말 나쁘게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앞으로 있습니다. 내란 네. 특검 과정에서 그렇죠. 그런 네네. 증거들이 나올 네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그렇죠. 익어야 된다. 네. 사건이 좀 익어야 맞습니다. 된다. 생각보다 41% 엄청난 높긴 숫자예요. 높아요. 그래서 윤떨거지가 이 거기서 사람들 믿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41%의 저런 세력 또 저 세력들이 가만히 조용히 있는 세력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활동하는 세력이고 용산 앞에서든지 아스팔트에서 활동하는 세력이니까 41% 정도 반반 거의 비슷한데 6대 4인데 그렇게 보면 그 세력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친윤떨거지들이 계몽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일말에 참 그렇고 참 답답하네요. 그렇죠. 참 그러니까 답답해. 내란 특검이 진행되면 될수록 네. 한동훈이 옳았다. 한동훈에게 배신자 프레임을 씌웠던 부분들이 네. 그쳐지면은 이분들이 서서히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일리 어떤 있는 기회가 말씀입니다. 될 거다 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내란 네. 특검은 사실은. 근데 이 부분을 좀 짚어야 되는데 질서 있는 퇴진이 그 당시에 가능했냐? 네. 근데 질서 있는 퇴진 불가능했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안 하겠다고 질서 있는 했잖아요. 퇴진 불가능했고 네. 그것이 탄핵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네. 질서 있는 퇴진의 로드맵은 그때 불가능한 시점이었죠. 그렇죠. 이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되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내란 특검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수사가 집중되고 그때 당시에 행적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은 정말 한동훈이 정말 잘했다. 그리고 탄핵을 잘 이끌어냈다라는 부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아마 그 지점에서 우리가 힘을 좀 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요쯤에서 요 소식을 하나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엄에 대해서 뭐 옹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김문수 후보가 당시에 뭐 대통령의 권한이었다. 네. 그러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는 큽니다. 네. 근데 그 수가 사실은 그래도 더 적은 것도 사실이긴 해요. 생각보다는 많지만. 네. 근데 중도에 계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도 이제는 목소리를 크게 내시려고 하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6월 17일 화요일 2시라고 하는데요. 2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민의힘 당 쇄신을 하라는 목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네. 그게 지금 뭔가 뭐 굉장히 그 문화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책임당원분들이 네. 지금 이 모임을 조직을 해서 많은 분들이 그날 참석을 하실 그러니까요. 것 같고 네. 지금 널리 홍보하는 중입니다. 네네 좀 네, 아주 바람직하죠. 그러니까요. 주권당원이 되는 거죠. 그 포스터 이제 있으면 좀 띄워주세요. 네. 그동안 우리 책임당원이란 그 논리에 갇혔는데 이제 주권당원으로서 행동해야 되고 네. 주인당원이 돼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책임당원이신 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월 17일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국민의힘 쇄신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짧은 광고 하나 드렸어요. 많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이병헌 위원님께서 네. 당사 앞에 와서 하시는 분들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곧 이어서 우리가 당사 앞에서 열리는 근데 우리의 집회를 목표는 현재를 했는데 어떡하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네. 쇄신은 그럼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저거죠.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네. 윤석열 뭐 탄핵 반대 집회 이런 것을 하고 당사 앞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고 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쇄신을 외치는데 이런 거로 적극 수용하고 받아들여야죠. 그럼요. 민심을 받아들여야지. 네. 그럼.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목소리고 또 건강하게 그렇죠. 당을 살리는 맞습니다. 길이니까 네. 여러분들 너무 자랑스럽고 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또 특히 이번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되게 네. 합리적인 중도개혁 보수도 그럼요. 네. 또 품격도 품위도 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네, 이제 맞습니다. 행동해야 되겠다. 예. 그대로 두면 국힘이 어디까지 망가질지 하는 그 두려움에서 중도개혁 그렇습니다. 보수가 나서자 예. 이런 겁니다. 광화문 앞 태극기 집회 이런 거랑 차원이 틀린 맞습니다. 고품격이에요. 아, 고품격 집회다. 그 여러분들도 많이 의견 주고 계시는데 17일에 꼭 갑니다라는 분도 지금 계시고 보물 1호님은 예. 이제 싸울 겁니다. 갈 겁니다. 뭐 이런 글도 주고 계시고 예. 또 저희 뉴스엔진뿐만 아니라 이제 중도개혁 보수 채널에 가서 계속해서 이제 한동훈 욕을 하고 다니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오늘도 오셨는데 나오세요. 그래서 난 나왔으면 좋겠어. 얼굴 한번 보고 네. 싶어요. 네. 한번 우리 얼굴 좀 보고 얘기 좀 했으면 좋겠으니까 우리 당의 쇄신을 위해서 덤블비님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민경우 대표님이 와서 행동했습니다만 네. 중도개혁 보수들이 우리가 시위를 하더라도 네. 단어 15단어로 예. 우리가 저 많은 분위기를 바꿔가죠. 예를 들면 13개. 그래도 네네. 재판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저는- 네. 얘기했어요. 예. 다음 코너 넘어가기 전에 네. 가볍게 지금 국민의힘 당에서 나오신 이병헌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제가 개인적인 인연으로 해서 무슨 뭔가 좀 칭찬이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칭찬 좋아요, 많이 좋아요. 해주세요. 예, 예. 네. 국회의원 시켜야 돼. 뭐냐면은 제가 지금 이 뉴스 엔진에 나오게 된 것이 그 예지 다람쥐님이 저를 여기에 적극 추천하셨어요. 네네네. 그리고 예지 다람쥐님과 저는 한동훈 캠프에서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알게 된 사이인데요. 근데 한동훈 캠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캠프 관계자들이 안에서 여기 바로 그 대합빌딩 9층에서 네. 문을 닫고 사람 거의 걸어 잠그다시피 하고 그 안에서 아마 보안 때문에 그랬는지 그렇게 일하고 있었어요. 출입이 자유롭지 않았어요. 예, 거기는. 예, 출입, 네, 네. 그러니까 외부인이 못 들어가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네. 그때 국민의힘에서 어떤 당직자분이 나오셔서, 네. 캠프에 가서, 당신들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캠프가 이렇게 문을 닫아 걸고 일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지지자들이 언제든지 와서 참여할 수 있어야지 하면서 막 화를 내셔가지고, 그래서 문을 열어서 예지 다람쥐도 들어가고, 저도 가서 일을 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있다는 얘기에서, 그때 그 당직자분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감사 인사 드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거 진짜 훌륭한 당직자입니다. 네. 저희 당직자들이 자, 이 대목에서 예, 국민의힘 파이팅입니다. 네, 그럼 그런 당직자가 또 그렇죠. 우리 당 쇄신을 이끌어 가겠죠. 맞습니다. 예, 예. 네, 훌륭합니다. 네네. 말씀을 하나 보태자면 네. 저희 당직자들이 이번 대선에 지고 나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당직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라도 해야지. 뭐라도 해야지. 예. 그래야 1년 뒤 지방선거, 3년 뒤 총선, 5년 뒤 대선에서 우리가 다시 이겨야지. 맞아요.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저희 당직자들은 아무 중도적이고 혁신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예, 예. 저는 그냥 위원님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위원님 같은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예. 그러니까 진짜 유능하고 이제 공채로 오랜 예. 시간 당에서 근무하시면서 당의 쇄신을 이끌고 전략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되게 많으시기 때문에 네. 저는 국민의힘에 정말 뭐 친유 떨거지와 같은 의원만 있는 게 아니다. 네, 이렇게 멋진 젊은 전략을 가진 젊은 분들도 많다.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또 한마디 좀 더 또 붙여 붙여요? 얘기하고 또 붙여? 싶으면 네, 네. 가장 큰 거는 당직자로서의 전문 영역을 10수년 동안 당직을 근무했으면 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렇죠. 그런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많이 발탁이 돼야 됩니다. 민주당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좋은데 우리는 뭐지? 거의 발탁은 어디서 하죠? 서초동에서 합니다. 예. 그지? 그 변호사 집단에서. 그것도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된다. 그렇죠. 전문 영역인 우리 당직자들에서 많이 올라왔어. 네. 그래야지 우리가 국힘이 튼튼해진다. 이 얘기를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당의 쇄신을 이끄는 유능한 당직자와 함께하는 여기는 뉴스 엔진 정답은 없다. 특히 타카 쇼입니다. 아직 0.5초 늦었는데 특히 타카 쇼 여기에 치고 들어와야 된다. 우리 저 정도 하시면 잘하시는 우리 겁니다. 이병훈 의원이 매주 토요일 날 나올 건데 한번 지켜보시면 아유, 완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역량이 완전 어떤지 검토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때로는 여러분들하고 의견이 반하는 의견이 있더라도 좀 감사 주시고 그래도 우리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하는 시대 교체, 세대 교체, 네. 또
정치 교체 네. 이런 부분이 앞장설 친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